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은 뭐 가끔 의학에 관련해서 하는데 저는 의학 관련된 콘텐츠가 진짜 좋은 게 우리 몸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아프다는 건지 뭐 어떻게 된다는 건지 그리고 병원 가서 묻기도 좀 설명도 잘 안 해줘요. 짧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 바쁘셔가지고 짧아서 요즘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 모셔서 복잡한 건 언더스탠딩 보세요. 이런 용도로 교육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오늘은 혈액암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저는 혈액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건희 예전 회장, 뭐 대우그룹의 뭐 회장, 뭐 이런 분들도 다 혈액암 걸렸다고 하는데 그 혈액암 중에서도 림프종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림프종 환자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익숙하긴 한데 뭔지 잘 모르겠는. 뭔가 들은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의 윤덕형 교수님 모시고 오늘 좀 이 혈액암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막 모르고 떠들었는데 혈액암에 림프종이 있는 건 맞긴 맞습니까?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와, 정확하네. 예, 혈액암. 혈액암이 사실 많이 걸리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 암에서 한 뭐 2%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흔한 병은 아닙니다. 어, 근데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엄청 드물지도 않습니다. 엄청 드물지도 않아요. 네, 네. 혈액암이 특히 무서운 겁니까? 왠지 혈액암 하면 좀 무서운 느낌이에요. 모든 암이 무섭죠. 네, 모든 암은 무섭죠. 폐암 뭐 이런 거 사망률이 제일 높다. 뭐 이런 건 배우긴 배웠는데 네. 혈액암, 네. 혈액암이 그럼 혈액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위암. 네.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머리에 그려지잖아요. 위에서 암이 생긴 거죠. 그쵸. 위에 암세포가 생긴 네,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혈액암이라 그러면 사실 혈액은 우리 몸에 다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는데 예. 도대체 그 머리에 그려지지 않으니까 예. 그게 좀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우리 몸은 생각보다 새 거거든요. 네. 그게 무슨 그러니까-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의 세포로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대부분의 경우는. 어. 네.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혈액이라는 것도 결국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어. 결국은 태어났다가 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또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 이 과정을 그렇죠. 반복하잖아요. 각질 떨어지는 것처럼. 네네. 나이든 세포들은 그쵸, 그냥 떨어져 이제. 나가는 거고. 그렇죠. 이제 모든 암이 그러하듯이 그러니까 이 과정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만드는 공장은 이제 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골수라는 거는 우리가 뭐 말 그대로 뼈의 정수인 거죠. 그러니까 뼈의 한 가운데입니다. 예. 그 뭐 일부 스테이크를 파는 식당에 갔더니 정말 뼈를 이렇게 딱 절반을 갈라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러면 앞에 안에 이렇게 젤리처럼 가운데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예. 네, 이제 그게 이제 골수입니다. 그게 거기가 골수예요. 예. 거기가 혈액을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은 몸의 어떤 특정 부분에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온 몸에 있는 뼈의 한 가운데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등뼈. 주로는 척추죠. 주로는 척추고. 네, 척추, 골반 이제 이런 곳이 이제 공간이 많으니까요. 예.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혈액을 만드는 엄마 세포가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엄마 세포가 이제 계속 새끼를 낳고 분열을 하다가 이제 분할을 하는 거죠. 뭐 우리 이제 빈혈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적혈구가 모자라는 거고, 네. 네, 그리고 면역이 안 좋다 그러면 보통은 뭐 백혈구가 기능을 잘 못하거나 숫자가 적거나 이제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의 생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그러니까 자꾸 예를 들면 코피가 난다든지, 뭐 또 감염에 취약하게 된다든지, 아주 빈혈이 심해서 숨이 차다든지.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림프종이라는 병은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혈액 세포가 타고 다니다가 자꾸 혹을 만드는 성질이 생깁니다. 혹을 만들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면서 네 질문 좀 그만해라. 자료 좀 보면서 일단 하나하나 배워보죠. 네. 예. 네. 그래서 먼저
먼저 그- 볼게. 네, 세상에. 이 조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언더스탠딩 채널의 어떤 분위기에 좀 맞지 않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전 사실 오늘도 이제 하루 종일 환자분을 이제 진료하다가 왔는데 아, 그래요? 이제 그 중에는 정말 의도하는 대로 참 정말 좋은 결과를 얻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너무 행복한 이제 그런 환자분들도 있고 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예, 네. 예. 그리고 또 병동에서 또 많은 환자분들이 투병하고 계시고 환자분들도 고생이시고 사실 가족분들도 굉장히 고생이세요. 혈액암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그거 뭐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면역이 취약해져서 보통은 이제 감염증에 굉장히 이제 취약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감염에 네. 예를 들면은 혈액암 환자분들은 코로나에 예. 같이 걸렸을 때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정상인에 비해서 훨씬 높죠. 네. 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출혈이 문제가 되고 빈혈, 그러니까 결국은 혈액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이런 우리 몸의 기능을 지탱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예.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제 림프종이라는 병은 되게 혹을 좀 만들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혹이 네. 생겨요. 악성 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받은 질문들을 조금 이제 정리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을 주신 것처럼 림프종이 무엇이고 또 그러니까 그러면 림프종이라는 게 혈액암 중에 한 가지인데 도대체 또 뭐가 다른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죠. 혈액암 그러면 백혈병은 좀 익숙하세요? 백혈병 많이 들어봤어요. 네. 특히 많이 들은 거. 영화에 그렇죠.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많이 제발 나오죠. 딱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러브 스토리를 아시면 이제 이렇게 조금 네. 연식이 조금 있습니다. 예. 예. 네, 이게 71년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예. 네. 근데 뭐 지금도 회자가 많이 되니까요. 네, 이게 뭐 굉장히 그 하버드의 이제 수재인 청년과 또 그 이태리에서 이민을 온 조금 불우한 가정의 맞아요. 이제 여성이 만나서 이제 문 연애를 밭에서 이거 하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주제가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아무튼 그 둘이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결국 어렵게 결혼을 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네. 이제 여주인공 제니가 백혈병에 걸리죠. 네. 그래서 저도 기억에 나는 장면이 막 항암 치료하다가 막 갑자기 구역질을 심하게 네. 호소하면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토하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많은 분들이 머리에 떠올리시는 어떤 혈액암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먼저 말씀드리면 요즘 치료가 많이 좋아져서 예전처럼 예외는 있습니다. 뭐 환자분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불치병이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네, 원하시는 답이 아닐 텐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혈액 세포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혈액암도 종류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백혈병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 백혈병도 모르겠는데 백혈병도 네. 종류가 저렇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림프종이라는 병이 있고 그 또 중에 하나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혈액암 중에 한 가지가 림프종이라는 병입니다. 그러면 왜 이 중에서 오늘 림프종을 배워야 됩니까? 백혈병 그쵸. 등등등도 많은데.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이제 저는 백혈병을 전문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예. 왜냐하면 제일 흔한 병이 림프종이기 때문입니다. 림프종이 흔해요. 네. 혈액암 중에는 혈액암 중에서는 제일 지금 중요하고 보시는 흔하다. 것처럼 이건 이제 2020년 제가 이제 조금 더 최신 통계를 보여드릴 텐데 예. 보시면 백혈병보다 림프종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암을 순서대로 나열한 건데요. 갑상선이 뭐 요즘 제일 많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대장암, 폐암, 위암, 유방암 조금 비교적 흔하게 접할 예. 수 있는 병들이잖아요. 이게 대략 연간 한 3만 명 전후에서 생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올해 추정치는 림프종이 한 7,000명쯤 됩니다. 연간 발생 건수가. 와, 적지 않네요. 그러니까, 않네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3만 명 되는 병보다는 훨씬 적기는 합니다만 예. 말씀 주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엄청 희귀병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해의 통계는 10위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게 신장암하고 경쟁하는 거죠. 네. 그래서 10위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10위 밖으로 나가서 11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엄청 드물진 않습니다. 꽤 많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오라. 통계가 이제 99년도부터 있는데 이때 연간 한 2,000명 생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제 통계는 2021년 통계까지가 있는데 이게 6,000명 정도인데 예. 이런 추이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발생 건수를 추산하면 한 7,000명에 거의 육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위암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줄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병의 어떤 발생 빈도조차도 사실 많이 서구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국가는 인구 대비를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전체 한 1.5배 정도는 발생을 합니다. 인구 대비를 보면. 더 많아요. 네. 암이. 네. 그러니까 이 림프종 혈액암의 림프종 경우에. 혈액암에. 네. 그래서 뭐 사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계속 환자가 또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에서 한 번쯤 이렇게 다뤄주시는 것도 오, 좋은 그럼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림프종이 하여튼 생각보다 흔해지고 있다. 네. 어.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왜 림프종이라고 림프종 부르냐? 뭐냐? 왜 이름도 림프? 이상해요. 다른 네네 거는 그렇죠. 네. 림프 이것만 영어 이름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한자로 쓰다 보니까 뭐 임파, 그래서 임파종, 뭐 임파암 이렇게도 이야기는 하지만 예. 이제 어색하죠. 그래서 이게 혈액 세포 중에 가장 똑똑한 면역 세포가 림프구입니다. 가장 진화된 면역 세포가. 면역 세포 이름이 네, 림프예요? 면역 세포 중에서요. 어. 네. 그러니까 뭐 T 세포, B 세포 이런 들어봤어요. 그렇죠. T 세포.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러스에 대한 침입은 굉장히 뭐 T 세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거는 T 세포가 하는 거고 이제 항체를 만드는 거는 B 세포가 하는 거고. 예. 근데 둘 다 림프구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T 세포에서 유래한 림프종도 있고 B 세포에서 유래한 림프종도 있는 거죠. 그래서 림프구라는 세포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림프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종이라는 거는 결국 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암이라는 뜻이고요. 또 이게 주로는 림프절이라는 곳에 생깁니다. 절은 뭡니까? 림프절은 이렇게 마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 몸에 면역 세포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고속도로에 정거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면역 세포가 모여서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대기하고 있다가 네, 네. 5분 대기조처럼 어디에 그렇죠. 모여 있다가 네. 야 뭐가 들어왔다 출동하면 쫙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림프종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딘가 모여 있는데 그 원래는 면역 세포들이 모여 있다가 나쁜 애들이 들어오면 걔네들이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전사 같은 면역 세포가 암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B 세포는 항체를 만드는 세포고 예. T 림프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거나 종양 세포를 죽이는 세포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고 또 이제 NK 세포라는 뭐 또 좀 다른 백혈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 면역을 담당하는데 이게 다 결국 혈액 세포니까 주로는 이런 면역에 담당하는 혈액 기관들에 이제 분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희 병원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예. 이게 좀 잘 안 들어오시는데 왼쪽 목입니다. 여기가 왼쪽 목. 목이 이렇게 부어 있는 부어 사진이에요? 있는 거죠. 부어 있는 거죠. 이거는 오른쪽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 오른쪽 겨드랑이에 볼록한 게 탁구공만한 게 있는데요? 볼록한 게 뭐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곳이 림프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들은 이런데 이제 혹이 생긴 것이 이상하다. 그래서 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겨드랑이 목 이런데 네. 사타구니.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다 마디네요, 마디. 진짜 마디입니다. 몸의 마디. 네, 마디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마디가 만질 수 있는 데만 있는 건 아니고 몸 깊숙이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혈액이 사실 뭐 몸에 어디든지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목 안쪽입니다. 목 아하고 거울을 보면은 아이고야. 네, 이게 부어 있죠. 예. 여기는 귓구멍입니다. 귓구멍도 뭐가 생깁니까? 여기 사실 막힌 것 같은데요, 귓구멍이 그렇죠, 거의? 막혔죠. 이 예. 환자분은 여기 뼈에 이상이 생겼던 겁니다. 아이고야. 요즘은 뭐 이런 환자분은 없죠. 요즘은 뼈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피부에도 생기고요. 어. 이건 이제 머리 MRI 사진입니다. 뇌. 네, 뇌에도 생길 수 있고, 이건 대장 내시경을 한 사진인데요. 대장 안에도 혹이 있죠. 저건 대장암 아니에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저는 왜 대장에서 혹이 발견됐는데 왜 대장암이 아니고 림프종이라고 그럽니까? 네. 대장암이라는 거는 대장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암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대장암입니다. 아, 대장 세포가 암이 됐으니까 대장암이고. 정확한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똑같이 대장에 생겼지만 림프구가 혹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 그 경우는 대장암에 생긴 림프종입니다. 아. 원인이 다르다. 원인이. 네, 원인이 되는 세포가 중요한 거죠. 아. 네. 그래서 림프종은 혈액암인데 이렇게 예. 사실 눈에 보입니다. 검사를 해도 보이게 되고요. 아, 되게 무섭네. 근데 이제 좀 복잡한 게 예.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질문이 그러면 불치병입니까 물어보셨잖아요. 예. 어떤 경우는 불치병에 가깝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심지어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그럼 낫기도 합니까? 낫는 경우도 있고요. 어. 또는 병이 없어지진 않지만 병을 가지고 그냥 쭉 살아도 되고. 천수를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이제 그게 좀 복잡한 거죠. 괜찮습니다. 설명해 그래서 주십시오. 이게 종류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B세포, T세포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이 웃기는 게 림프종은 크게 먼저 이렇게 호지킨 림프종, 비호지킨 림프종 이렇게 나눕니다. 아, 오늘 용어가 많이 나오네. 이 호지킨은 영국 의사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이제 자기가 이 병을 발견했나 그러니까 보지. 자기 이름 붙인 거죠. 네. 이런 거 많습니다. 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경우보다는 그거랑 다른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일 B자를 앞에다 붙였습니다. 호지킨이 발견한 림프종이 있는데 네. 말고 아닌 거. 그거 아닌 호지킨 림프종이 네, 훨씬 많습니다. 어. 그래서 좀 성질이 좀 뭐 다른데 너무 복잡한데 어.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요즘 워낙 뭐 이 매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예. 일반적으로 호지킨 림프종이 항암제 되게 잘 듣거든요. 어. 이 병은 완치율이 80에서 90%쯤 됩니다. 호지킨 림프종은 네. 쉽게 치료가 돼요. 네. 어. 근데 이제 비호지킨 림프종이 종류가 뭐 90가지가 넘습니다. 어. 그래서 이 종류에 따라서 치료가 좀 잘 되는 병도 있고 좀 치료가 까다로운 병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둘이.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호지킨만 뭔지 알면 되겠네요. 비호지킨은 호지킨이 아니니까. 근데 호지킨 림프종은 전체 림프종 환자가 100명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명밖에 되지 아,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 다수인 림프종 환자분들은 비호지킨 림프종이시고요. 예. 근데 이제 비호지킨 림프종을 다시 그러니까 100가지를 어. 다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카테고라이즈를 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래되는 세포가 어떤 세포냐? 대충 묶어서 자라는 속도가 빠르냐, 자라는 속도가 느리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면은 항암 치료는 머리 빠지잖아요. 네. 머리가 빠지는 이유가 항암제는 과거에 썼던 독성 항암제라는 거는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거였거든요. 아, 뭐든지 빨리 자라는 놈은 다 죽이는 거예요? 예. 그게 옛날에 했었던 대부분의 항암제거든요. 항암제, 그게 독성 예. 항암제거든요. 요즘 암은 일반적으로 빨리 자라니까. 빨리 자라니까. 어. 네, 그런 그중에 성질을 머리도 빨리 자라는 애입니까? 그렇죠. 머리도 계속 자라는 세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점막, 입안도 다 계속 이제 우리가 뭐 뜨거운 것만 먹어도 세포가 사실 금방 손상을 자라죠. 입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계속 빨리 복구하는 성질이 있는 곳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다 같이 공격을 받으니까 입도 많이 헐고 그래서 이제 힘든 거죠. 예. 그래서 항암제가 이게 빨리 자라는 병은 또 역설적으로 항암제 되게 잘 듣습니다. 근데 천천히 자라는 병은 잘 안 또 이게 또 숨어 다니는 세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는 이렇게 그래서 B세포인데 공격형이냐 지연형이냐, T세포인데 공격형이냐 지연형이냐 뭐 이렇게 저희가 대충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고요. 공격형이면 빨리 자라는 애고, 그렇죠. 지연형이면 잘 안 보이는 애들이고, 천천히 잘 자라서. 안 보인다기보다 그래서 대부분 지연형 림프종은 환자분들이 별로 증상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 이제 뭐 예외가 있지만 이건 혹도 빨리 확 크진 그렇죠.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혹으로 와도 지연형으로 오시는 분들은 되게 저는 혹이 났는데 멀쩡해요. 전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이 역설이 있는 게 예. 공격형 림프종은 항암제 잘 들으니까 해서 잘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지연형 림프종은 내 항암제에 거꾸로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항암제를 숨어 다니는 세포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연형 림프종은 재발을 좀 잘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병마다 장단점이 있고요. 왜 멀쩡한 그 항체 세포가 암이 될까요? 그렇죠. 그거 너무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네. 제가 항상 중요한 질문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암은 모든 환자분들이 물어보세요. 제가 뭘 잘못해서 제가 암이 걸린 걸까요? 근데 환자분이 잘못한 거 사실 별로 없죠. 물론 뭐 술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 있기는 합니다만 예. 사실 뭐 술 담배가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꼭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림프종의 경우에는 네. 뭐 폐암 뭐 이런 경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유전이에요? 운이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유전도 아니고 그냥 걸리는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리는 사람은 안 걸리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룰렛이네. 계속 완전 룰렛.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가족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다소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긴 한데 그 정도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너무 안타깝지만 진짜로 그냥 랜덤 에러죠. 운이 나빠서 생기는 거고요. 이제 일부의 경우에는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헬리코박터 균이 이제 위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헬리코박터가 오래 있으면 자꾸 똑같이 면역을 자극하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림프구가 계속 자극이 되거든요. 근데 계속 얘들이 자극이 되다 보면 성질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에 의해 생기는 위에 생기는 천천히 자라는 지연형 림프종은 말트 림프종. 얘는 심지어 항암제 하지 않고 헬리코박터만 없애면 많은 그냥 경우에 없어져요. 병이 좋아집니다. 네. 또 이제 요즘 점점 줄고는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예.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림프종이 또 있습니다. NK T세포 림프종이라는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가 주로는 중국, 한국, 일본에 많기 때문에 이런 병은 서구보다는 이 동아시아권에 조금 더 많습니다. 또 뭐 좀 뭐 복잡하지만 인간 성인 백혈병 림프종 바이러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HTLV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본의 남부 지방에 좀 많거든요. 그럼 거기만 또 많이 생기는 림프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연히 생기는데 예. 일부의 경우에는 뭐 유전적인 게 기여하는 경우가 아주 조금이지만 있을 수도 있고 감염에 의한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결국 면역 세포가 계속 자극이 되는 게 문제여서 또 하나는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갑상선염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갑상선에 림프종이 좀 잘 생기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불행 중 다행히 이제 그런 경우는 병이 되게 얌전한 병이어서 대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그냥 않지만 혹 좀 나고 마는 거고. 네. 그래서 원인은 다양한데 각 개인이 왜 생기는지는 사실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왠지 항체가 사실 뭔가를 공격하는 애들인데 네. 걔네들이 암으로 변하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래 공격성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원래 뭐 네. 물어뜯고 공격하고 죽이고 하는 애들인데 네. 걔네가 우리 몸을 공격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아군이 적군이 되는 거죠. 네.
미친놈들이에요. 왜 네. 또 되게 복잡한 게 그 병의 종류가 일단 100가지쯤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병이 많이 진행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병이 별로 심하지 않게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사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거 궁금하네요. 어떻게 발견해야 되나? 발견을 어떻게 하냐고요. 예, 검사나 발견. 네. 그래서 일단 혹이 있으면 의심한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뭐 검사를 그래서 해야 될 검사가 좀 많습니다. 이 병이. 예. 오셔서 일단 또 검사에 또 질리죠. 처음에는. 해야 될 검사가 너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신을 거의 영상으로 다 봅니다. 그러면은 사진 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제 림프절 한 군데만 있으면 1기가 되는 거고요.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에만 있으면 2기, 위아래로 있으면 3기. 저게 횡격막이군요. 네, 이게 횡격막입니다. 네. 아. 그래서 뭐 골수 침범이 있다거나 림프절이 아닌 곳에 여러 군데 있으면 4기. 뭐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제 곳에 생긴다고. 네. 뒤에 말씀드릴 텐데 근데 이제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세요. 일단 내가 무슨 병이냐. 그 다음엔 항상 물어보시는 게 제가 몇 기입니까? 물어보시죠. 안타깝지만 사실 많은 고형암의 경우에는 전이가 있는 4기인 경우에는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지금 예. 치료법이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예. 근데 림프종은 수술을 하는 병이 아니라 항암제로 치료하는 병이기 때문에 예. 4기여도 많은 경우에는 완치를 목표로 치료합니다. 아. 그래서 4기라는 의미가 말기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병이 조금 더 진행이 되어 많이 있다. 퍼져 있다 정도.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수님, 근데 네. 궁금한 게 그 스테이지 1에는 목에 먼저 생긴다면서요. 꼭 목은 아니고요. 한 군데. 한 군데 아니가 목이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네. 어디 한 군데 뭔가 못 보던 혹이 생겼어요. 겨드랑이든지 네, 뭐 네, 목이든지 뭐 사타구니든지 생겼으면 병원에 가볼 거 아닙니까? 이상한 게 생겼다고. 그럼 1기 때 다 검사 그 특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제가 언제 걸렸냐 이런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늦게 왔느냐.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림프절이라는 곳이 붙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지금 방송이나 또는 녹화된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절대로 오해 안 하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에 혹이 생겼어요. 부었다고 내가 암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다른 이유로 부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절대 다수는 암이 아니고 어.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림프절이 붙습니다 원래. 아, 왜냐면 그건 왜 그래요? 왜냐면 감기 바이러스랑 우리 몸이 싸우니까, 싸워야 싸우니까 되니까요. 열도 한쪽이 나고. 부는 네. 거예요? 여기가 초소거든요. 아, 우리 몸의 면역계의 초소이기 때문에 아,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바이러스를 열심히 죽여야 되니까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막 모여서 거기서 예.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어, 그래서 감염 질환인 경우에 붓는 경우 되게 많고요. 또 뭐 자가 면역성 질환인 경우에도 부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붓는다고 다 비정상은 아닌데 예. 아주 심하게 붓거나 어, 보통은 전투가 벌어지면은 어느 쪽이든지 승패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한두 달 내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뭐 적어도 뭐 한 달 이상 계속 부어 있다. 이제 이러면 조금 걱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대부분 1기 때 발견되지 않냐는 거예요. 뭔가 붓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속도가 사실은 빠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한 군데가 충분히 부은 다음에 얘네들이 꼭 어디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동시에 군데를 아하. 점령하는 그럴 거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아. 발견이 됐을 때 나는 여기만 만졌는데 알고 봤더니 검사를 했더니 가슴 안에도 있고 배 안에도 있더라. 아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1기, 2기의 환자분들보다는 3, 4기의 환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많아요. 네. 아이고. 네. 근데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 4기라고 해서 너무 꼭 실망을 안 하셔도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조금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뭐 암이라는 게 결국 대부분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기 그러니까 건강 검진을 하는 이유는 병을 조기에 발견하려고 하는 거고 예. 조기에 발견해서 좋은 거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혈액암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인다고 요거만 떼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림프종의 경우에는 수술이 중요한 치료인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이제 하게 되고요.
항암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암제입니다. 과거에는 방사선 치료가 굉장히 중요했고 지금도 일부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중요합니다. 근데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제가 이제 전신요법이라고 썼는데요. 항암제라고 쓰지 않고 이제 그 이유는 이 전신요법에는 보통 이야기하는 항암제도 있지만 지금 이제 표적 치료제 많이 나왔죠. 요즘 얘기하는 네. 그리고 이제 혈액암의 경우에는 조혈모세포 이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면역계를 바꿔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혈액암은 이 항체가 암세포가 된 거라면서요. 그러면 온 몸에 있는 혈액에 있는 애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그러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스테이지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몸에 혈액암이라는 게 그 항체는 온 몸에 있을 테니까 한 번 걸리면 그냥 다 그런 건지 일부의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좋은 질문이시고요. 근데 네. 이제 우리 몸에 정상 세포가 하나도 남지 않으면 우리 몸은 사실 한 달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죠. 정상 세포도 남아 있고 암 세포는 자라고 있고. 네, 대부분은 네. 그런 네.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암 세포를 죽이려고 전투를 벌이거든요. 네. 근데 암세포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암세포를 없애려는 기전을 얘네들이 자꾸 피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치료법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게 대표적인 게 요즘 많이 이제 매스컴에도 나오는 카티 세포라는 치료입니다. 뭐 최근엔 어떤 드라마에서도 제가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카티 세포? 네, 예.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보통은 이제 머리 빠지는 항암제를 뭐 비율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폭탄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 네. 사실 이 아래에 아군도 있고 적군도 있으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네.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게 좀 단점이죠. 세포 독성 항암제는. 근데 이제 표적 치료제는 암세포만 죽이는 걸 목표로 하죠. 찾아가서 뭐 하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사일의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표적 치료제 중에 하나가 항체 치료제입니다. 예. 그래서 진짜 항체는 우리 몸의 미사일이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항체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만 인지를 해서 죽일 수 있는 미사일을 몸에서 많이 만들고 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 항체라는 거는 그 특징이 진짜로 한 놈만 죽여요. 딱 정확한 애만. 네. 어. 딱 한 놈만 죽여요.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암세포에만 있는 표적을 딱 죽일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제. 그러니까 이제 많이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항체 치료제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림프종 치료도 B세포 림프종의 경우는 이제 B세포에 있는 표적만 죽일 수 있는 요 항체를 표적 치료제로 보통 주사로 맞고 동시에 독성 항암제도 같이 맞습니다. 두 개 같이. 네, 같이 합니다. 보통은. 네. 근데 이제 항체 치료제가 잘 찾습니까? 그러니까 표적을 잘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못 찾는다고 하던데. 생각보다는 잘 못 찾는다. 그게 그러니까 암세포가 너무 똑똑한 거죠. 많은 경우에는 잘 찾는데요. 잘 찾는데 네, 진짜로 숨습니다. 진짜로 숨어요? 네, 진짜로 숨어요. 딱 암세포가 이 항체가 인지하는 그 단백질만 변이를 만듭니다. 스스로?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생긴 애를 찾아. 그리고 그렇게 생긴 애를 찾아가는 게 표적 항암제일 텐데. 네. 그래서 암세포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이야. 이 우리 항체의 그럼 입장에서는 어떻게 알고 그럴까요? 맨 놈이 죽는 걸 보고 그러는 걸까요? 그게 이제 사실 워낙 옛날에는 암세포가 다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예. 근데 이제 99.9%는 똑같은데 세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분열하는 과정 중에 거기도 랜덤 에러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중에는 진짜로 이 표적이 인지하는 부분에 손상을 입은 애가 있는데 예. 다른 동료 친구들이 다 죽으니까 자기가 이제 독야청청하는 거죠. 그럼 새로운 애가 또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와. 네. 그래서 이제 뭐 번역을 하자면 이제 선택 압력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 셀렉션 프레셔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다 없어지니까 힘을 못 쓰던 애가 이제 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사실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말씀대로라면 그 표적 항암제는 완치가 불가능하겠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암을 싸워야 되니까 계속 생각하는 방법은 그러면 항체 표적 치료제를 한 가지만 쓰지 말고 여러 개를 같이 쓰자. 예. 이제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줄 거 더 아닙니까? 줄어드니까. 네, 이제 그런 시도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무튼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과정이고 너무나도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약값이 비싸고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죠. 야. 그래서 이제 항체 치료제도 있고 예. 세포 내의 신호 전달을 차단하는 이런 표적 치료제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약들은 또 다행히 또 먹는 약인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 사실은 뭐 제가 뭐 특별하게 한 게 아니라 그분은 먹는 표적 항암제가 잘 듣는 병이 있었던 분이고 예.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그냥 저한테 오셔서 뭐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였기 때문에 제가 먹는 항암제를 드렸는데 예. 되게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유 서울 하산병원에 갔더니 뭐 명의를 만났네. 다른 병원에서는 막 주사로 엄청 힘들게 해도 병이 안 듣던데 여기 뭐 먹는 약만 줬는데도 뭐 병이 좋아진다 막 그러면서 오해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먹는 약이 잘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네. 그래서 되게 이제 방법이 다양합니다. 예. 치료법이 다양한데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쓰면 다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다 좋아져야 왜 되는데 못났습니까? 다 좋아져야 되는데 정말 암세포가 너무 똑똑하단 말이에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점이고 그런 돌파구가 요즘은 이제 저희 이제 항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한테는 정말 새로운 영역입니다. 이제 면역 항암. 요즘 고형암에서도 뭐 이제 면역 관문 치료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 그래서 특히 이제 T 세포가 잘 작동을 못하는 기전, 그러니까 면역 세포의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네. 그래서 면역 세포가 잘 활동을 하게 하는 이런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치료 수단이 됐는데. 저 세 가지 중에서 딱 이중항체만 딱 알겠어요. 뭔지. 이중항체를 아세요? 이중항체는 압니다. 어떻게 이중항체를 아세요? T 세포와 암 세포를 두 개를 잡아가지고 둘이서 만나게 해주는 게 이중항체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최신 치료인데요. 정말. 근데 딱 세 중에 하나만. 정말 유식하십니다. 이중항체. 다 모르겠어요. 아니 항암제를 넣고 이게 항체가 있고 암세포가 있으면 둘이 만나야 얘를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중항체 가서 얘도 잡고 둘이 만나라 중매쟁이처럼 해주는 거다. 제가 설명드릴 걸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요거 하나 압니다. 아는 거 나왔을 때 바로 아는 척해야 돼. 근데 이 면역 치료제는 결국은 다 항체 기반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뭐 T 세포의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면역 관문 억제제도 다 항체 치료제고요. 그것도 마찬가지 컨셉이에요? 네. 나머지는 이중항체 모르겠어요. 치료제 지금 설명해 주셨고 카티 세포 치료제라는 것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제가 한 사례인데요. 이게 예. 보면 여기 머리입니다. 네. 머리고 만세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오른팔이고 왼팔이고 저 몸통이에요. 시커먼 게 뭐예요? 시커먼 게 다 암입니다. 실제 제 환자분의 사진이고요. 혈액암이라서 실제로 저렇게 많을 수도 있어요. 온몸에 네. 그냥 네. 피에 그냥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아휴 세상에. 네. 그래서 이분은 뭐 실제로 제 환자분이셨는데 정말 근데 사실 이 정도로 심한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심하신 경우였는데 그러니까 암을 찍으면 저렇게 나옵니까? 새까맣게? 네, 이게 패트라는 검사입니다. 어. 네, 그래서 이 검사법은 몸의 이 암세포의 대사를 영상화하는 거고요. 암세포는 빨리 자라거든요. 이게 예. 얘가 영양분도 많이 섭취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만. 영양분을 어떻게 섭취를 하느냐를 영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패트라는 검사로 하고요. 예. 전신 촬영을 해서 병이 어느 정도 분포를 해 있나 보는데 어휴, 항암 치료를 하고 났더니 이제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게 정상인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심장이고 이게 콩팥이고 이게 방광입니다. 예. 저렇게 나와야 정상분의 되는데. 이게 원래의 정상인의 모습인데 이랬던 거죠. 와. 그래서 항암제를 해서 이렇게 좋아지는 분들도 있는데 예. 안타까운 거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좋아지는 거는 아니고 네. 또 일부의 경우에는 또 좋아졌다가 재발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문제죠. 항암제 치료하는 분들한테 조금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열이 나면 꼭 응급실에 오셔야 됩니다. 항암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열이 나는데 집에서 버틴다. 제 환자분들한테 막 공갈 협박하죠. 열이 나시는데 응급실에 안 오시는 거는 목숨 걸고 안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감기가 걸려도 열이 나잖아요. 열 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항암제 하시는 분들은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예. 예. 이제 그래서 감염이 취약한 상태에서 열이 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감염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열이 꼭, 났다는 건 꼭. 뭔가 바이러스가 침입했다는 뜻이고. 네, 우리 몸은 사실 세균 덩어리거든요. 예. 그래서 세균 덩어리인데도 우리가 잘 사는 이유는 면역이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매일 대변 보잖아요. 예. 네, 대변이라는 것의 절반 이상이 다 세균이거든요. 물론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이 많습니다만, 근데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도 우리 몸을 지킬 때 유익한 것이지, 우리 몸의 면역이 그러니까 우리 몸의 무장이 해제가 되는 상황이 되면 걔네들도 우리한테 해를 미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면 어쨌거나 우리 몸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무장 해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이 나면은 꼭 응급실에 오셔야 되고, 이제 그런 경우를 저희가 이 면역이 떨어졌다는 의미인데요. 저호중구성 발열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면역을 올리는 주사도 맞으셔야 되고 항생제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오셔야 되고, 또 이제 항암제, 저희가 이제 독성 항암제를 같이 쓰기 때문에 다 그러면 이 혈액 세포들이 가장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니까 다 데미지를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혈소판이라는 게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먹게 하는 세포들인데 이것도 떨어지니까 피가 잘 안 멎어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항암제를 하는 분들은. 항암제를 하면 아까 고열 말씀하셨을 때 기존에 있는 항체도 같이 약해집니까? 그렇죠. 멀쩡한 항체들도 맞습니다. 같이 죽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항체가 암이 된 애들도 죽이는데 네. 아군인 실제 항체도 같이 죽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약한 거죠. 엄청 위험한 상태네요. 마치 엄청 위험하죠. 에이즈 걸렸듯이 네. 그렇습니다. 몸에 항체가 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군요. 혈액암 치료를 할 때는. 네, 딱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다가 사실 좀 새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카티 세포 치료 조금 말씀을 이게 드리겠습니다. 카티군요. 네. 앞에 카가 이게 붙었네요. 그렇죠. 이게 Chimeric Receptor Antigen T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키메라라는 가수 아시나요 혹시? 이게 네네네, 그렇죠. 이제 가수분 아시는 분들도 이제 연식이 이제 뭐 아주 네. 근데 이제 키메라는 이제 히랍 신화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이죠. 예. 그래서 뭐 사자의 머리고 뭐 이렇게 네. 용의 꼬리를 가지고 있고 등에서는 이렇게 염소가 나오고 뭐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이게 키메릭 수용체라고 그러는데 되게 좀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세포를 죽이거나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을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면역세포가 T세포인데요. T세포. 네.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암이 있는 분들은 결국은 T세포가 작동을 충분히 못했다는 의미잖아요. 다시 이미 얘기하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근데 그 이유는 또 암세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전으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을 죽이는 기전을 회피해 나가기 때문에 예. 우리가 면역세포 T세포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에서 T세포를 뽑아냅니다. 네. 뽑아낸 다음에 이 T세포한테 슈퍼 파워를 우리가 부여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예. 유전자를 집어넣어 줍니다. T세포한테 우리 안에. 몸에 있는 T세포한테 네. 멀쩡한 애들 꺼내서 꺼내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얘한테 정말 슈퍼맨의 힘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T세포가 보통은
암세포의 회피 기전을 극복하지 못해서 암세포를 못 찾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암세포를 잘 찾을 수 있는 안테나를 달아주는 겁니다. 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T세포를 세게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막 숫자를 불려주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몸에 넣어요? 환자분에 넣어줘요. 그러면 이 세포가 갑자기 예전에는 암세포를 찾는 능력이 없었는데 너무 잘 찾아. 암세포를 찾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요놈 봐라 하면서 다 찾는 그래서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우리가 이야. 면역세포에 안테나를 달아주는 유전자 조작 세포 치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안테나 그림. 네, 그래서 이 안테나가 결국은 항체에서 오는 겁니다. 암세포를 인지하는 항체를 안테나로 해서 T세포 면역세포에다가 우리가 유전자로 발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네. 달아주는 거예요. 달아주는 거예요. 달아주는 안테나를 거예요. 별도로 달아주는 달아주면 그 안테나가 돌아다니다가 암세포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어. 네. 근데 그러면 왜 이런 걸 옛날에는 안 했을까요? 그러게요. 비싸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은 많이 했는데 예. 이게 사실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건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안테나를 달아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원래도 항체는 암세포를 찾기가 어렵다면서요. 근데 그 안테나는 어떻게 암세포를 잘 찾습니까? 그래서 안테나를 많이 달아주는 거죠. 네. 네. 아 원래도 항체는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T세포 중에 사실 아주 T세포라는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이 T세포의 절대 다수는 암세포를 사실은 못 찾습니다. 네. 근데 얘들을 저희가 다 꺼내가지고 안테나를 다 달아주는 거죠. 갑자기 아군의 숫자가 엄청 늘어나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안테나가 있던 T세포도 사실은 대부분 비실비실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얘를 아주 힘센 안테나를 달아주면서 힘세게 해주기 영양도 때문에 주고 잘 먹이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몸에 들어가면은 작동을 잘 하는 거죠. 야 이론적으로는 말이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그래서 것 이제 같은데.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 T세포는 예. 이 암세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이게 있어도 발견을 못하거나 발견을 해도 이렇게 본체만 잘 대항을 못합니다. 네. 근데 여기다가 저희가 이런 안테나를 달아주고 세게 만들어주면 얘가 갑자기 막 덤비는 거죠. 얘가 조그만 놈이. 네. 그래서 이제 죽일 수 있는 힘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웃긴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 이렇게 T세포가 이렇게 있었는데 예, 애가 비실비실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유전자를 탁 집어넣어 주면은 얘가 갑자기 띠용 하더니. 힘센 전사가 되는 거죠. 네. 이야. 근데 뭐 이게 우리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문 닫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카티세포도 그러면 T세포를 꺼내고 유전자를 집어넣고 환자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게 쉬운가요? 그렇지. 유전자를 얘 T 세포에 넣는 것도 힘들구나. 네, 그래서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 그래서 환자분한테서 이 면역 세포를 꺼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예. 꺼내는 건 어떻게 꺼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또 뭐 처리를 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T 세포만 발라내야 되니까. 발라내야죠. 아. 발라내고 공장으로 일단 보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요거는 병원에서 하는 거고 공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보낼 때 건강하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처리를 병원에서 해야 되고 어.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치료제가 멀쩡하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예. 오염이 안 됐다는 것을. 어? 그리고 얘다가 이제 만드는 데 한 달쯤 걸립니다. 한 검증하는데. 달이나 걸려. 한 달이 걸려요. 키우고 뭐 네. 이게 유전자 조작하고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세포가 몸에 있는 다른 면역 세포를 없애줘야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항암제를 또 먼저 하고 환자분한테 이 치료제를 투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게 보시면 벌써 단계가 많죠. 아이고야. 그리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줬는데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있어요. 무슨 부작용이 있습니까? 엉뚱한 애들을 공격해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면역이 너무 과학 활성화되면은 예. 무슨 이제 이 얘네들이 내는 물질이 많거든요. 근데 이 물질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되게 좀 유해합니다. 그래서 뭐 뇌 기능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아주 고열이 그래요? 나게 할 수도 있고. 이야. 근데 이제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투여를 한 다음에 저희가 병원에서 일정 기간 꼭 환자분의 상태를 저희가 의사들이 잘 뭐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부작용이 잘 생기는데 대부분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해독제가 있고.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다 하는데 야. 뭐 한 2달 걸리는 거죠. 약간 군통치 기간처럼 되는 거군요. 이게 근데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개별 치료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 걸 꺼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성 제품이 안 됩니다. 엄청 비싸겠는데요? 그러니까 맞춤 치료죠. 그게 얼마나 문제입니다. 듭니까? 저런 그게, 거 한번 받으려면.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1억? 모르겠습니다. 한 4억쯤 합니다. 4억이요? 네. 이걸 한번 돌리는 게 4억. 한 번만 하면 됩니까? 그게 이 치료의 장점입니다. 요건 한 번만 하면 네, 돼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잘 설계되고 잘 네, 작동만 네, 하면 네, 한 네, 번에. 근데 4억이라고. 이제 정말 너무 환상적이지 않나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대요. 그쵸. 어. 딱 그 말씀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너무 환상적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로는 완치가 될 수 없는 환자분들이 이런 치료를 받고 완치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듣기도 여전히 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또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4억만 날린 거네? 그리고 또 이렇게 치료를 해도 재발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암세포가 너무 똑똑한 거죠. 제 들어가는 애들은 얼마나 오래 사는데요? 슈퍼 파워가 된 T세포는 한 번 들어가면 오래 삽니까? 아니면 걔네들도 다시 비실비실해집니까? 아, 정말로 중요한 질문들만 하시는데요. 네. 이게 이제 카티 세포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어떤 카티는 굉장히 오래 몸에 뭐 심지어 뭐 10년 이상 유지가 된다. 뭐 이런 예. 것들도 있고요. 또 10년 이상이요? 네. 어떤 카티는 한 달 정도면 거의 다 없어진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병의 특성에 따라서 예. 이게 좀 오래 있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한 번에 폭발적으로 완전히 암세포의 씨를 말리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오래 있으면 재발을 막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오래 살아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 T세포가? 이제 급성 백혈병의 경우도 이 치료를 하는데요. 예. 이제 그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오래 혈액 내에 오래 유지되는 것이 재발을 하는데 훨씬 유리하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 또 이 림프종의 카티의 경우에는 꼭 그런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얼마나 투여가 된 카티가 몸에서 잘 증식을 하느냐가 그렇게 해서 암세포를 남기지 않고 죽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뭐 환자분의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제 예. 이런 기계를 통해서 혈액을 뽑는 거죠. 처음에 뽑는 과정이에요, 저거? 네, 이게 첫 단계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병원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 이런 무균 공정이 있는 병원 내 시설에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병원에서 갖추려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겠어요. 이제 그런 한계점 때문에 국내에서도 실제로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은 조금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게 예. 좀 안타까운 점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근데 그 다음에 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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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됩니다. 이게 미국 제품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는. 여기서 못해요? 네. 와. 근데 이제 다행히 국내에서도 지금 개발되고 있는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이제 임상시험 단계에 있고요. 세상에. 그러면 미국으로 갔죠? 예? 미국에서 그러면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를 집어넣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집어넣는 게 그게 특히 어려운 거니까 그건 미국에서 한다. 쟤네만 한다. 뭐 미국만 할 수 있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 제품은 생산하는 시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또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예. 그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얼리죠. 그럼 다시 강화된 애를 다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와요. 다시 한국으로 와야죠. 그래서 그게 안산병원으로 와. 네, 이런 질소 탱크에 넣어서 얼린 네. 상태로 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투여되기 전까지
이제 아주 초저온 상태로 보관을 하다가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백혈구 왜 백혈구냐면 실제로 하얗습니다. 이게 액체 같은 거예요? 이게 얼려져 있는 카티 세포 그러니까 혈액이죠. 이 면역 세포만 모아져 있는 치료제입니다. 이게. 그런 적혈구가 없으니까 하얀색이군요. 네. 예. 그래서 얘를 이제 그러면 환자 옆에서 녹인 다음에 저희 병원의 코디네이터 선생님이신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녹여서 환자분한테 주사로 투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혈액 주사로 그냥 네. 넣는 거, 혈액에 네. 그냥 넣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고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뭐 아까 신경 독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이 환자분의 사례는 보면 죄송합니다. 영어로 뭐 복잡하게 써 있는데 뭐 아무튼 10가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10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결국은 완치가 안 됐어요. 완치가 안 돼요? 저렇게 해도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에 이렇게 점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여전히 있다는 뜻이네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카티 세포를 받기로 결정했고 여기서 이제 피를 뽑았어요. 예. 근데 아까 요거 만드는데 한두 달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한두 달 기다리는 동안 병이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야. 네. 근데 카티를 주고 나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지금도 저랑 얼마 전에도 외래에서 만나 뵀고요. 완치가 됐어요? 이분은 거의 완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통 완치는 이제 5년 동안 재발하지 않는 경우 완치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재발하는 환자의 80% 이상은 2년 이내에 재발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2년 이제 2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분은 4억 들여서 저걸 한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 게 건강보험이 되거든요. 급여군요. 이게 얼마 이상 제한된 경우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실제로 환자 본인의 부담금은 약값만 하면 600만 원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단히 이제 보험의 조건이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 아주 요거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입증돼야지만. 네. 야, 그래도 근데 이제 운이 좋았네요. 이분은 딱 타이밍이 맞았죠. 네. 근데 이제 말씀 나눴는데 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듣고서 좋아지면 좋겠는데 안 좋아지는 부분은 왜 그래요? 뭐에서 문제일까요? T세포가 잘 안 자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맞아요. 얘 유전자를 넣었는데 이 사람의 T세포는 유독 애가 힘이 안 세죠. 맞아요. 그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그냥 중에 가사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종원 셰프는 정말 대한민국 모두가 인정하는 셰프 아닙니까? 예. 뭐 어디를 가도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분인데 예. 그분이 쓰레기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재료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티 세포도 결국은 T 세포기 때문에 네. 재료가 되는 T 세포가 싱싱해야 됩니다. 일단 T세포는 꼭 자기 거를 써야 됩니까?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튼튼한 애들을 길러가지고 공장처럼 만들어서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내 진짜. 써야 돼. 네. 예. 근데 이제 우리 몸은 면역이라는 게 내 것만 지킵니다. 피하 식별이 확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세포를 가지고 카티 세포를 만들었어요. 대표님한테 드리면 대표님에 있는 모든 세포를 다 공격합니다. 모든 걸 네. 내게 아닌 네. 게 들어오면 네. 그냥 보는 대로 다 죽이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제 몸에 있는 면역 세포는 대표님의 있는 몸에 있는 세포들의 모양을 접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기에는 다 적인 거예요. 그래서 피하 식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 정상인의 혈액을 가지고 카티 세포를 만드는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뭔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문제인데 어쨌거나 완치율을 올려야죠. 그래서 완치율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차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이게 이제 1908년도에 나온 첫 번째 대중차인데 저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티세포 치료는 이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초창기라고 볼 수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차를 타지 않고 훨씬 좋은 엔진을 예. 달고 있고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차들도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네. 저건 아까 뭐 이거 지금 우리가 안테나가 좋았어요. 우리가
그리고 다 우리 안전장치가 있는 차를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도들을 다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훨씬 더 좋은 카티세포 치료제가 우리 곁에 가까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좀 말씀 더 드려도 되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예, 좀 더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치율이 사실 또 문제이기도 하고 가격도 사실 문제고요. 근데 가격도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오셔서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워낙 매체가 많으니까 예. 저는 항암제 안 하고 카티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그럴 것 분들도 같아요. 있어요. 좀 최신, 근데 가장 최신인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말씀 나눴다시피 카티라고 해서 모든 분들한테 듣는 것도 아니고 또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거는 항암제를 일단 세게 때리는 건데 네. 그래도 불행 중 다행히 특히 재발한 환자분들은 아직도 이런 조금 고전적인 치료지만 치료를 했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이제 1차 치료는 표적 항체 치료제와 함께 항암제를 일단 싹 죽이는 거. 네, 일단 1차 치료하고 그래도 재발하면은 네. 보통은 이런 고용량 항암 치료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고 예.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말씀드린 카티 세포 치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카티 세포 치료제가 너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저희가 정말 이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아주 강력한 항체에다가 엄청나게 센 항암제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딱 암세포가 꼴깍 삼키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독약이 있는 거죠. 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농계네 농계. 네, 이런 것을 이제 항체 약물 결합체라고 하고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 주신 이중항체 치료제가 있습니다. 들이붙이는 거. 그래서 예. T 세포와 암 세포를 붙여주는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치료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환자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면 제 환자분인데 이게 지금 이 오른쪽 끝난 이마에 거. 혹이 이렇게 있었어요. 세상에. 네, 근데 이중항체 치료한 다음에 싹 없어졌어요.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치료를 받았으니까 없어졌죠. 치료를 받은 네, 다음에 네, 네. 수술한 게 아니고.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이거 보면 자국만 남아 있잖아요. 이야. 사실 이제 거의 끝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예. 이렇게 조금 이제 환자분들한테 좀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게 치료제가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좀 실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림프종. 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예.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좋아지지는 못합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이제 치료가 우리가 필요한 거고요. 뭐 흔히 말하는 완치율 뭐 그런 거는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저등급 림프종은 사실 완치랑은 무관하게, 그러니까 완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병을 완전히 없애고 오랫동안 살면 완치잖아요. 예. 근데 심지어 어떤 병은 병을 안 없애도 오래 사는 병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최신 요법들을 다 동원해도 이제 완치가 쉽지 않은 병들도 있고요. 그래서 림프종이 100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호지킨 림프종 완치율 80에서 90%죠. 네. 보통 아까 보여드린 카티 세포를 하는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좋게 보면은 전체 100명 중에 70명 완치 또는 한 60명 완치. 네, 절반 이상은 완치가 네, 60에서 70명 정도는 완치가 되는데 나머지 30-40%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카티 세포 치료제 이런 여러 치료법들의 개발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T 세포 림프종은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T 세포를 없애면 T 세포가 우리 몸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군대이기 때문에 얘를 다 없애면 다른 거꾸로 바이러스에 취약하죠.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뭐 세상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T 세포 림프종이 특히 서구에 좀 적습니다. 서구에 적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서구인들이? 네. 아, 우리나라 아시아인들은 상대적으로 T 세포 림프종이 좀 더 많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시장성이 많은데 신약 개발을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 좀 아쉬운 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T 세포가 변화하는 거는 약이 좀 덜 개발됐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이게 생물학적으로 좀 T 세포 림프종의
이 특성이 좀 복잡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잘 뱉어내는 성질이 있기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병은 완치율이 10%, 어떤 병은 완치율이 90%, 어떤 병들은 그 중간. 뭐 그래서 좀 이제 병에 따라서 상당히 완치율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무슨 병이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병이 진행했느냐가 중요하고, 환자분의 몸 상태가 중요합니다. 치료를 이겨낼 수 있는 상태냐, 그렇지 않은 상태냐. 림프종 같은 혈액암이 그럼 아시아인들이 많이 걸리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대적인 빈도는 떨어지는데 예. 서구보다 적게 생기는데 예. 혈액암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아. 근데 문제는 치료가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는 림프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죠. 근데 왜 늘어날까요? 점점 건강식도 많이 먹고 네. 예전보다 흡연 술자리도 줄어들고 할 텐데 왜 혈액암은 더 늘어날까요? 뭐 사실은 정답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근데 뭐 네.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생명이 길어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조금 고령화 고령화 분들이 많이 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림프종도 일부 병의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만 걸려요. 예. 보통은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그러니까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고령화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랜덤 에러가 가장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세포가 계속 분열하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늘어나겠죠. 건강검진만 열심히 받으면 초기에 알 수 있어요? 그런 병도 있고 아닌 병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림프종은 사실 건강검진에서 잘 발견되지 안 않습니다. 나와요? 네. 아까 말씀드린 저등급 림프종은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네.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고등급 림프종은 저 2달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었는데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아 그렇게 빨리 생기기도 해요? 네. 이야 너무 무섭다. 그래서 이제 림프종은 조금 검진으로 발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헬리코박터 균에 의한 말트 림프종 예. 뭐 이런 거는 내시경하면서 발견되는 경우 되게 많죠. 아 그래서 어떤 종류는 검진으로 발견되고 예. 또 많은 경우는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건강검진으로 발견하는 데는 좀 이상이 있다. 근데 내 몸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디 몸에 혹이 막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약간 하여튼 좀 무조건 긴장해야죠. 빨리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네요. 조금 긴장하고 근데 이제 어. 내가 뭐 그때 뭐 열도 좀 나고 감기도 걸렸었고 뭐 설사도 했고 예. 이러면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예. 근데 나 갑자기 별로 별일이 네, 별 없었는데? 증상이 없었는데 이런 게 생겼고 이게 혹이 안 생겼네? 없어진다. 그럴 땐 좀 의심을 해봐야죠. 빨리 병원에 가봐야 근데 되겠군요. 어쨌거나 혹이 만져져도 절대 다수는 사실은 림프종은 아닙니다. 그냥 싸우고 네. 있는 거일 가능성이 네. 높고. 다만 혹이 상당히 크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그래도 의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이야.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혹 말고 다른 증상은 없나요? 이게 온몸에 다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부위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사실 증상이 100만 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두뇌에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팔다리를 갑자기 못 쓰는 경우도 있죠. 말을 못 하는 경우도 있겠죠. 피부에 뭐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또 장애도 생긴다 그랬잖아요. 어떤 경우는 복통이 아주 심하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혹이 커서 장이 막혀요. 그럼 배가 아프겠죠. 또 어떤 경우는 혈변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증상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평소에 운동 많이 하고 살 빼고 하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모든 병이 그렇겠습니다만. 네, 네. 그렇게 혈액암은 별로 상관없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세상에. 야 진짜 혈액암 무슨 각종 이런 거는 드라마에서만 봤지 이렇게 자세히 배워본 적은 처음이네요. 근데 너무 좋은 질문들을 주셔가지고요. 네, 거기 제가 언더스탠딩. 진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언더스탠딩의 수준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뭣도 모르고 막 그냥 던지는 질문인데 여쭤보는데. 자, 오늘은 아주 타율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막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막 이러시기도 하는데 잘 배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윤덕행 교수님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